당뇨병 환자가 마시지 말아야 할 차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마시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매일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인터넷에는 차를 마시면 혈당을 낮추고 간을 진정시키며 화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차를 마시는 습관이 없던 사람들도 차를 마셔보기 시작했지요. 한의원 김 교수는 실제로 한의학계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차를 덜 마시라고 상기시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차에 함유된 카페인과 차 폴리페놀이 이론적으로는 혈당을 낮출 수 있지만 이는 적당한 음주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환자는 조심하지 않고 공복에 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아 저혈당 위험이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차 제품에는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해로운 향과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당뇨병 환자는 특히 다음 3가지 차 중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당뇨병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 진한 차. 진한 차에는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카페인, 테오필린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신경계를 자극하여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신체의 철분 흡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는 가능한 한 진한 차를 적게 마셔야 합니다. 2. 설탕차. 설탕차는 설탕을 첨가한 차 음료를 말하며 이런 종류의 차는 혈당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케톤산증,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당뇨병성, 신장병, 당뇨병성 발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한방차. 예를 들어 구기자차, 복남유입차, 산산화무차 등 이러한 약재는 실제로 연구를 통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며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환자, 무작정 마시게 되면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여성은 대개 이 3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갖추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실생활에서 누구나 장수 마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러한 마을은 신비로 가득 차 있지만 장수에 대한 우리의 염원을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생활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의료 및 보건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평균 수명도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천적인 유전적 장점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행동 습관에도 달려있다는 사실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수하는 여성의 경우 어떤 행동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장수하는 여성들은 대개 행동 습관 측면에서 이 3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축하할 만합니다. 1. 간단한 식사를 한다. 요즘은 식습관도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면 행복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영양 과잉에 걸리기 쉬우며 이는 삼고 문제 등 건강에 일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간단한 식사를 고집할 수 있다면 실제로 이러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장수할 가능성도 갖게 됩니다. 2. 더 많이 일하라.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인체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부터 말하자면
일을 자주 하기 때문에 몸이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땀을 흘리며 일을 동시에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몸의 뼈가 유난히 튼튼하고 살면서 병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무실 건물에 앉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운동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치입니다. 3. 생각은 비교적 단순하다. 사람이 종종 과민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다면 그의 생각이 충분히 단순하지 않고 그의 생각이 과중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는 실제로 병에 걸리기 매우 쉽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피곤한 일입니다. 뇌는 항상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무력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자유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불면증이 흔한 일이 되고 오랫동안 잘 쉬지 않으면 내분비대사에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히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평일에도 항상 근심이 없고 하루 3끼의 간단한 식사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줌의 소금으로 추위를 해소하고 양기를 보충하며 비장과 위장에 활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가는데 비장과 위장 기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 한의학에서는 비장과 위의 오행이 흙에 속하며 중화에 속하며 기혈의 생화학의 근원이며 기혈을 바꾸는 중요한 임무를 함께 담당한다고 믿습니다. 내일의 기초입니다. 비장과 위장이 약해지면 먼저 소화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위장이 수용을 관장하고 비장이 수송과 변형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완성하여 몸 전체에 영양을 공급하므로 비장과 위를 후천적 자연의 기초라고 합니다. 비장과 위가 약한 사람은 복통, 복부 팽만감, 트림, 딸꾹질, 위산 역류, 식욕 부진, 변비 등의 이상 증상을 자주 겪는다. 소화기 이상으로 인해 비장과 위가 약한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안색이 누렇고 여위며 근육이 이완되고 혀가 두껍고 기름기가 많으며 입술이 갈라지고 안색이 창백해지는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장과 위가 약한 사람은 입이 텁텁하고 맛이 없으며 음식에 대한 미각이 둔해진다. 문제는 비장과 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을 많이 복용하시지만 효과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비장과 위장을 좋게 하려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첫째,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세요. 비장과 위장이 약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장기간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인데 어떤 사람은 과식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침을 거르거나 항상 야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 육식성이거나 완전 채식주의자인 심각한 부분 일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식습관은 비장과 위장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비장과 위장이 좋은 사람은 비장과 위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을 잘 짜서 섭취하는 것이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매 끼니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정크 푸드를 멀리하면 시간이 지나도 비장과 위장이 잘 유지됩니다. 둘째, 술을 끊는다. 태음에 젖은 흙이 양을 얻으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양명의 말은 흙이 음을 얻으면 태평해진다. 이 말의 뜻은 위는 습함을 좋아하고 비장은 습함을 좋아하며 비장은 습함을 좋아하고 습함을 싫어함이라 하였느니라. 음과 양의 조화가 있어야 몸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 과도한 음주는 쉽게 습함을 유발하고 비장과 위장의 이동 및 변형 기능을 방해하여 식욕 부진,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장과 위장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술을 끊어야 한다. 셋째, 화내지 마세요. 비장과 위장이 좋아지려면 화를 내서는 안 되며 화를 내면 비장과 위장이 상하게 되는데 이는 결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면 기가 순조로워야 하는데 화를 내는 사람은 기가 순조롭지도 않고 기가 순조롭지도 않으면 정체가 일어나 비장과 위가 먼저 상하게 된다. 이런 기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기분이 좋을 때만 맛있는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나면 맛있는 음식도 정크푸드가 되어 지루해지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억지로 먹는 것도 비장과 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금 한 줌을 마시면 찬 기운을 쫓고 양기를 보충하며 비장과 위장에 활력을 줍니다. 여기서 언급한 소금 한 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소금 한 줌을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소금을 단지 조미료로 생각한다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소금은 조미료이며 전해질이며 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소금은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위, 신장, 대장경에 들어가며 토작용이 있고 불을 맑게 하며 피를 식히며 해독작용이 있고 신장을 보양하고 화를 내리게 하며 건조함을 습하게 하고 바람을 쫓아내는 작용이 있다. 열을 없애고 습기를 쫓아낸다. 소금은 투과성이 강하여 열이 체내로 침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찬 공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양기를 보충하고 습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장과 위장이 약한 사람은 몸에 심한 감기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감기를 모두가 음냉이라고 부르는데 소금을 사용하면 몸속의 음냉을 없애고 비장과 위장을 자연스럽게 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작은 봉지, 바람직하게는 통기성이 있는 천봉지를 준비하고 소금을 넣어도 됩니다. 이제 온도가 떨어졌으므로 천봉지에 넣기 전에 소금을 약한 불로 천천히 볶아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배꼽 주위에 바르십시오. 여기에는 랭 경혈에 속하는 SHNQE 포인트가 있으며 이는 혈관의 척추이며 본질, 기, 정신 및 혈액 교환의 핵심입니다. 원시 정신인 쉔쉔 황제의 궁전인 케크유. 이 지점은 배꼽 중앙에 위치하며 원신의 입구이자 출구이므로 신작점 SHNQE 포인트이라 불린다. 신곡점은 양기의 원천이므로 이 부위에 소금을 바르면 음과 냉기를 쫓아내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에는 5명의 혈당 암살자가 숨겨져 있습니까?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항당뇨병 약을 제때 복용하고 식단을 엄격하게 조절하지만 혈당은 여전히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의원 원장은 약물 문제를 배제한 후에는 생활 습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 5명의 혈당 암살자는 생활 습관 속에 숨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1.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른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당뇨병 환자들은 바쁜 업무일이든 잠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주말이든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습관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당뇨병 환자는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 혈당이 더 뚜렷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혈당도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는 간, 췌장 등 장기의 말초 생체시계가 시간과 음식물 섭취에 반응해 신체의 소화, 흡수, 호르몬, 분비 기능을 조절해 당 대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가 아침 식사를 거르면 말초 생체시계가 교란되어 포도당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주식을 적게 또는 아예 먹지 않는다.
저혈당을 추구하기 위해 일부 당뇨병 환자는 주식을 거의 또는 전혀 섭취하지 않으며 이는 종종 반대 효과를 나타냅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 섭취가 너무 적어 체내 포도당 공급이 부족해지면 간세포가 글리코겐을 방출하거나 비당분 물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혈당을 상승시킨다. 또한 주식 섭취를 줄이면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되어 장기적으로 포도당 대사 장애가 발생하여 혈당 수치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늦게까지 안 자요. 늦게까지 자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분비가 늘어나 혈당이 높아진다. 동시에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가 증가하고 인슐린 분비가 억제됩니다. 반대로 좁고 깊은 수면은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민감도를 더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 신체가 다음날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4. 장기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음. 사람이 긴장, 분노, 불안 등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있을 때 인슐린의 분비와 방출이 직접적으로 억제됩니다. 오랫동안 기분이 좋지 않으면 췌장 베타 세포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면 혈당이 상승하고 심지어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5. 운동 부족. 운동은 혈당 조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당뇨병 위험이 45.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신체의 비정상적인 포도당 및 지질 대사가 악화되고 정상적인 인슐린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시간 간격으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위에 5명의 혈당 암살자 중 몇 명을 맞았습니까? 문제를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하십시오. 오래 사는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5가지 주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중 몇 명이나 만나시나요? 건강과 장수를 추구하는 남성의 경우 아침에 일어난 후의 상태는 신체의 비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하루의 활력과 웰빙, 심지어 평생의 웰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래 사는 남자들의 특징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장수 코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기분 전환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세요. 아침에 첫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면 잠에서 빨리 깨어나 온몸에 힘이 넘치는 것처럼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이것은 장수하는 남성들이 공유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좋은 수면의 질과 효율적인 자기 회복 능력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면은 신체의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밤에 79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고 체내 독소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원활하게 배변을 할 수 있다면 몸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장 건강과 원활한 해독의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장은 인체의 제2의 뇌로 알려져 있으며 장은 전반적인 면역력과 영양분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수 남성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식단에 주목해 매일 아침 해독 의식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30%가 변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장기적인 변비는 다양한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 활력을 깨워라.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은 밤 동안 손실된 수분을 빠르게 보충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잠자는 신체 기능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습관은 특히 장수하는 남성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적당량의 물을 마시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침에 첫 잔의 물은 비처럼 몸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든 세포의 활력과 활력을 발산하게 만듭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적당한 운동. 많은 장수 남성들이 아침에 운동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아침 조깅이나 요가, 간단한 스트레칭 등을 하면 효과적으로 신체를 활성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며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하루의 일과 생활에 좋은 신체적, 정신적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과 사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웃는 얼굴로 인생을 맞이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수하는 남성이 평화로운 마음과 삶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의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태도로 삶의 도전과 변화에 맞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정신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경 내분비계의 조절을 통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수의 길은 아침부터 시작된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장수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장수 남성의 이러한 특징을 관찰하고 학습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과학적으로 삶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장수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자가 면도를 자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면과 관련이 있나요? 과학으로 말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는 수염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의 뽀얗고 깨끗한 얼굴을 좋아한다. 사실 사람마다 미학이 다르기 때문에 수염을 기른 남자는 섹시하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남성적인 매력도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것이 파트너에 대한 요구사항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염이 수면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근 인터넷에서 남자의 수염 길이가 그 사람의 수명을 암시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1. 수염이 빨리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남성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일부 남성의 수염은 빠르게 자랄 뿐만 아니라 극도로 두꺼워지는 반면 일부 남성은 희고 하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남성의 수염은 왜 그렇게 빨리 자라나요? 실제로 수염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의 생활 습관, 가족 유전, 남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수염은 개인 체질,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빨리 자라는데 이는 사실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으로 대개 털이 굵거나 머리카락의 다른 부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람마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식습관으로 인해 기름지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체내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안드로겐 분비가 촉진되므로 남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염이 빨리 자랄 것입니다. 반대로 안드로겐 분비가 억제되면 성장이 둔화됩니다. 안드로겐 수치가 높은 남성은 대개 더 외향적이며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도 뛰어납니다. 강한 안드로겐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몸에 활력이 넘치므로 자연스럽게 수염이 빨리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수염이 빨리 자라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뜻인가요?
이르면 2012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진이 면도 횟수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2,43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 면도 빈도는 신체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면도를 자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불규칙한 일을 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카드 놀이를 하는 등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습관은 우리의 건강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칠 것입니다. 반면 면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무직 근로자로서 좀 더 절제된 삶을 살고 자신의 이미지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수염이 빨리 자라는 것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엄밀히 말하면 의학적 논쟁은 아니다. 3. 면도에 적합한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면도는 남자라면 누구나 아침에 하는 일이지만 면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2번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이 운동 전후에는 면도를 하지 마세요. 운동 전 면도를 하면 면도날에 긁힐 수 있는 피부의 작은 상처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운동 중에 땀을 많이 흘리면 상처가 감염되기 쉽습니다. 운동 후 면도를 할 때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순간인데 이때 면도를 하면 쉽게 화끈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샤워하기 전에 면도하지 마세요. 실제로 샤워하기 전에 면도를 하면 작은 상처 하나라도 생기면 샤워 중 세면도구로 인해 자극을 받아 상처가 붉어지고 부어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턱수염은 남성의 상징이지만 모두가 수염을 기르는 것은 아니며 수염의 성장은 우리의 수명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수염을 기른 남성의 경우에도 매일 수염을 닦아줘야 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매일 5번 더 꾸준히 하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장수 전문가 댄 버트너는 생활 속에서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따르면 장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버트너 자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장수 비결을 조사하고 다듬어 왔다. 버트너는 자신의 저서 블루존,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운 인생 교훈에서 5년만 버티면 1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말했다. 1. 의도적인 신체 운동보다는 매일 1.5시간의 무의식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십시오.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은 생활 환경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보상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생활 환경이다. 가게에 가거나 집에 가거나 친구를 방문해야 하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장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생산과 생활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 패턴을 따른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의 100세 이상 남성은 여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2. 노인을 돌보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십시오. 장수 노인들은 모두 노인들을 돌보고 자녀, 손주들과 함께 사는 대가족에서 산다. 장수 노인은 더 나은 보살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가족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야채를 재배하고 하루 3끼 요리를 하고 집을 청소합니다. 이는 강력한 이중 효과를 나타냅니다. 후손은 연장자의 노고와 지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0세 이상 노인은 후손의 젊음의 활력에서 신체 활동을 계속할 동기를 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3. 명확한 삶의 목표와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대부분의 장수 노인들은 영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명랑하고 낙관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면역력이 강하며 심장병 발병률이 낮습니다.
그들은 종종 강력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 지원을 갖고 있으며 명확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콩을 더 많이 먹고 고기를 덜 먹습니다. 장수 노인들에게 고기는 조미료에 가깝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양은 매우 적고 카드 한 벌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주로 콩과 식물과 견과류가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먹습니다. 장수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에 더 많은 음식과 영양분을 섭취하고 저녁 식사에는 가장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5. 삶의 속도를 늦추고 시간이 있을 때 휴식을 취하세요. 장수 노인은 느린 속도의 삶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먹고 천천히 먹고 일을 여유롭게 하고 지나치게 바쁘지 않도록 하며 매일 여가와 오락을 위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건강에 가장 해로운 요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만성염증을 형성하여 신체의 조기 노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